오늘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특히 공공부문을 압박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양대노총과 함께 급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기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문호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허정유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지부장 황제도 지부장님 참석하셨고요.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분들께서 선거를 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취지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국회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사 합의로 하고,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 연장 제도를 이미 입법화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의 임금피크제는 기존의 국회의 입법 취지를 우선 무시하는 거다. 노사 합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임금피크제가 법적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국회에서 통과한 입법적인 사안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점 하나고요. 두 번째로 사실상 이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보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만, 이번 임금피크제를 강압적으로 통과시킴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지 공공부문 혹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만이 아니라 90%의 노조가 없는 사업장까지 일방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을 이제부터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기업이 노동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통로를 열려는 것으로 저희들은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 개최 안을 보시면, 이것이 정부의 자료인데요. 임금피크제를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것이 방망경영 문제다. 임금피크제를 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방망경영 문제로 지금 억압을 하고 있는 데다가 아예 선거기간, 어떠한 기준이나 그런 근거 없이 임금피크제 선거기간을 지정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공공부문을 무릎 꿇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모든 노동자들한테 강요하려는 것이다 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러한 부처 자료 제출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추진 실적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등 간부 주재 회의를 계획하고 워크숍하고 홍보 이런 것을 위한 활동을 기재하라는 기재부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임금피크제는 기재부가 감독을 하고 고용부가 주연 배우를 맡는 식으로 국민의 이 입법적인 권리를, 법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선두에 공공부문을 먼저 세워서 임금피크제를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또 제 말씀을 이것으로 하고요. 이제서부터 우선 공동투쟁본부 대표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대표위원장이신 조상수 위원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대표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조상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 날 8월 2일 날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일반 해고 도입 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고, 내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안점검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 오늘 긴급하게 은수위원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은
이 상황을 저희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는 저희들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는 정부가 내일 현안 점검 회의를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6월 7일 날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지금 한 2달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 지지부진한 이유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권고한 공공기관 임금 피크 제한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이성우 공공연구노조위원장님도 와 계신데 이미 많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년 연장의 취지가 결국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년 연장 비용과 청년 고용 비용을 전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입니다. 경영진과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데서 단 한 푼의 비용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안이 바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비현실적인 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의 대폭적인 수정과 전환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저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줄기차게 확대를 요구해왔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만 지킨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수만 개 창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대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충분히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년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통해서 또 세대 간 갈등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고자 합니다. 아까 윤승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장들을 불러서 임금 피크제를 좀 강압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양대노총 공투본 대표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각 기관 임금 피크제 교섭에 일일이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는 공투본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청장년 상생을 얘기하는 임금 피크제를 얘기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공투본은 만약 정부가 저희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강압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추진한다면 9월 11일 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경고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경고 파업에 이어서 11월 말 12월 초 공공기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10월 말 12월 초에는 2차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서 반드시 정부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세 분의 위원장님께서 공동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8월 5일 부총리 주재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강압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단계 도입을 중단하고 즉각 노정 대화에 나서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그 첫 번째 목표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강요로 현장에서 정책 추진이 원활치 않자
이제는 노골적인 협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8월 5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이른바 공공기관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14개 부처 장관, 27개 공공기관장을 모아 임금 피크제 도입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노사 간 교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임금 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의 임금을 삭감하여 세대 갈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확충,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좋은 방법이 있다. 특히 정부가 강요하는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지침은 정년과 신규 채용에 대해 정부는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압박하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 직원의 총 임금비는 묶어둔 채 청년 채용과 정년 연장 비용을 전가하는 데다가 이미 정년이 60세인 기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강요하거나 현장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별도 직무 부여를 강요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다. 한편 부총리 주재의 현안 점검회의 취지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방만경영이라는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현안 점검 회의라면 자신들의 정책이 가진 문제점부터 돌아보고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임금 피크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노동조합과 합법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미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정부에 정식으로 교섭, 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정말 도입이 불가피한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회의 내용이 아예 노사 동향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제한다고 하니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과 공투본의 교섭 제안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는 그 저희가 무엇인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동원된 공공기관장들도 부당한 정부 정책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하기 바란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 현장의 고충을 전달하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권리도 옹호해 줄 수 없다면 소속 기관에서 기관장에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는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일방적인 압력을 거부한다. 올바른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지금 정부는 노동계에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도리어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이 보장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일방 통행으로 나서고 있다. 어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저성과자 해고 정책을 사실상 발표했다. 내일은 임금 피크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계의 투쟁을 내모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반적 정책은 전체 노동자에 피해를 주는 쉬운 해고제와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을 이를 막아내기 위해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강요하는 기관별 합의와 선도기간 지정을 거부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취지를 남용한 압력도 거부하기로 이미 결의했다.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적 정책을 계속 강요한다면 9월 11일 공공기관 노조는 1차 공동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일방 통행을 계속한다면 2차 공동파업이 더 높은 강도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계와 야당의 요구에는 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네, 기자회견을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MB 때는 청년 탓을 하면서 신입사원 연봉 깎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 악화되기만 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왔더니 이젠 청년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을 합니다. 이런 이간질 정치를 좀 박근혜 정권이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심으로 청년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이미 정책에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게 전체적으로 확대하십시오. 이미 3% 내지 5%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지금 710조입니다. 이것을 1%, 즉 7조만 내놔도 연봉 3천만 원짜리 수 2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게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세 번째, 법인세 원상 회복하십시오. 매년 5조 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벌 대기업이 지금 금융소득에 대해서 국민과 달리 최대 22%의 과세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국민과 똑같이 38%까지 과세하는 분리과세 하십시오. 다섯 번째,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은 청년 일자리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빨대를 없앨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가 집단소송 제도라든가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즉각 실시하시고 바로 이러한 의제를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이것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구드립니다.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정권의 미래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